977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자, SN이 N제곱 마이너스 6N으로 주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SN을 보는 순간, 자, 이 AN은 바로 등차 수열을 알 수 있겠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an이 1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SN을 보고 우리가 an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원래는 AN은 SM-SM-1로 이용하는데, 우리 SN에 보니까 생김새를 보니까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N에 대한 바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N제곱에 계수 1이니까 여기는 원래 공차의 절반이 나오죠. 따라서 이 2와 곱한다고 했죠. 곱하면 공차가 2가 됩니다. 따라서 AN은 2N으로 출발하는 바로 등차 수율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 n의 개수 2가 바로 공차다. 맞죠? 자, 그러면 A1은 S1과 같으니까 1을 대입하면 S1이 바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러면 A1도 마이너스 5가 되려면 n의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2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7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AN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바로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0보다는 작거나 같은 바로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n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7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1에다가 7을 더하면 8, 2로 나누면 4가 되고, 자, 40에다가 7을 더하면 47이죠. 47을 2로 나누면, 자, 바로 23.5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럴 때 이 n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자연수니까 4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되겠다? 23.5보다 작은 23까지의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4부터 23까지의 자연수 개수는 바로 23에서 4를 빼고 하나 더 더해주면 되죠. 아니면 1부터 23까지가 23개니까 1부터 3까지의 바로 3개를 빼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몇 개가 된다? 바로 20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수 n의 개수는 바로 20개, 바로 20이 정답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978번부터는 이제 등비 수열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등차 수열은 자,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맞죠? 자, 공차를 한 번씩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은 뭐라고 했죠? 등비 수열은 동일하게 몇 칸?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맞죠? 공비를 몇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뭐 해준다?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바로 등비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공비를 우리가 공차는 common difference, 공비는 동일하게 common, 공통된 common, 자, B가 영어로 ratio죠. 일정한 비율을 곱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을 공비라고 하죠. 이때 공비를 우리는 R이라는 문자를 쓴다고 했죠. 자, 그런데 공비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자, 어떤 두 개의 항만 알면, 특정한 두 개의 항만 알면 공비를 구할 수 있는데, 자, 공비는 일반적으로 어떤 항에서 n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자, 자기 앞에 있는 항으로 나눈 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 한다? 공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항에서 자기 앞항으로 나눈 것을 공비라고 하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자, 첫 번째 항 A에다가 공비에 맞죠? n-1을 곱해주면 되죠. 즉, n번째와 첫 번째 항은 바로 항 차이가 몇 개 나죠? 몇 칸 차이가 납니까? n-1칸 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공비를 n-한 번 곱해주니까 바로 지수에 n-1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바로 일반항의 생김새는 자, 곱걸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상수항이 없어요, 여기는. 일반항에는 상수,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지수가 바로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다. 자, 그냥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죠. 그런데 등비 수열은 자,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인 것을 바로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자, 이 항 뒤에 어떤 숫자가 붙으면 된다는가? 안 된다는 거. 딱 한 덩어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공비를 찾을 때 바로 n에 대한 미수다 하는 거야. n에 대한 미수가 바로 뭐다? 공비다. 예를 들어서 an이 3 곱하기 2에 n-1제곱이면 공비가 얼마가 됩니까? n에 대한 미수 2가 되죠. 자, 그런데 an이 3 곱하기 2에 자, 2-n제곱으로 주어졌다면 자, n에 대한 미수는 2가 아니죠. 자, 이 놈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나요? 3 곱하기 2에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때의 공비는 2가 아니라 n에 대한 미수니까 어떻게 된다? 2에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일반항에서 공비를 찾을 때는 n에 대한 미수다. 그리고 첫째 항은 n에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항을 보면서도 공비를 바로 첫 장을 바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등차와 비슷하게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몇 번, 한 번 모여져서 곱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럴 때 두 번째 항이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2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54네요. A5가 바로 54가 되겠네요. 자, 이럴 때 A4의 값을 물어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등비수열의 바로 정의, 뜻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A2와 A5는 몇 칸 차이입니까? 바로 세 칸 차이죠. 따라서 A2에서 공비 몇 번을 세 번을 바로 곱해주면 바로 A5가 되고 실질적으로 2가 54가 됐다는 말은 얼마를 곱해진 결과가 되겠습니까? 바로 27을 곱한 결과가 되겠죠. 즉 54에서 2를 나누면 27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말은 바로 R 세제곱이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실수값은 바로 3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이 수열의 바로 등비수열의 공비는 3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그런데 A4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A4를 구할 때는 A2를 기준으로 본다면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되나요? 두 번 곱해주면 되니까 바로 2에다가 공비 두 번, 바로 3의 제곱인 9를 곱하면 얼마가 되고 18이 될 것이고 아니면 A5에서 본다면 공비로 한번 뭐 해주면 됩니까?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죠? 하나 작아졌으니까.
왜 A4에서 A5가 되려면 공비를 한번 곱해줘야 되니까 반대로 A5에서 A4를 하려면 바로 공비를 한번 나누어 주면 되니까 54에서 3으로 나누면 바로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바로 A4는 바로 18, 바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아서 바로 공식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바로 등비 수열의 바로 정의 즉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공비를 한 번 곱해줘서 만들어진 수열을 그 정의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더 깔끔하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첫 장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첫 장은 바로 2에서 자, 한 칸 더 작아져야 되죠. 그죠? 한 칸 작아진다는 말은 바로 공비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2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첫 장은 3분의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공식, 이 일반한 공식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일반항 자체의 생김새, 바로 지수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 꼭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979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졌죠. 일반항이 주어졌을 때 첫째 항과 공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n에다 1을 대입하면 지수가 2-1이라서 1이네요. 그죠? 따라서 4의 1제곱은 바로 4니까 첫 장은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바로 4분의 3이 바로 첫 장이 되겠습니다. 공비는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죠? 공비는 바로 n에 대한 미수다. 자, n에 대한 미수가 지금 4가 아니라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 4의 제곱은 얼마죠? 16이잖아요. 근데 이 16이 이 n에 대한 미스는 이 지수가 분모에 있죠. 그죠? 따라서 16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줘야 되겠다? 16분의 1로 우리가 공비를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n은, an은요. 자, 3 곱하기 4의 2n-1제곱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 형태잖아요. 따라서 4의 바로 마이너스 2n-1제곱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 이 형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공비는 바로 n에 대한 미수니까 4의 마이너스 2제곱 바로 16분의 1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80번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에 대하여 자 A3이 마이너스 4일 때 AK는 32라고 합니다. 이때 자 이 32는 제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보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A3이 마이너스 4일 때고 AK가 바로 3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칸 차이가 나죠? 몇 칸 차이가 납니까? 바로 K에서 3을 뺀 바로 K 마이너스 3칸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된다? K 마이너스 3번 곱해주면 바로 AK가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4가 32가 되려면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32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R의 공비의 K-세제곱이 바로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 K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다? R 자리에 바로 공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8은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몇 제곱과 똑같습니까? 바로 세제곱과 똑같죠. 따라서 밑이 마이너스 2로 같으니까 지수 K-3이 무엇이 되면 된다? 3이 되면 되므로
K 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981번입니다. 자, 공비가 양수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공비가 양수면요. 자, 첫째 항이 양수면 공비가 양수일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항이 다 양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공비가 양수인데 첫째 항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공비가 양수잖아요. 공비가 양수의 가장 간단한 2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항이 양수면요. 공비 2를 곱하면 2, 4, 8,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째 항이 양수면 모든 항이 다 양수가 됩니다. 공비가 양수일 때. 근데 공비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첫째 항이 음수면 공비 2를 곱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또 공비 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여기에다 2를 곱한 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또다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저 공비가 양수일 때는 첫 장이 양수면 모든 항이 양수고 첫 장이 음수면 모든 항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공비가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면. 공비가 음수예요. 그럼 첫 장이 예를 들어 1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4가 되죠. 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8. 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16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가 계속 바뀝니다. 그럼 만약에 첫 장이 만약 음수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얼마 됩니까? 8이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첫째 항이 양수건 음수건 공비가 음수면 첫째 항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공비가 음수일 때는. 이해됩니까? 근데 공비가 양수면 첫 장의 부호와 동일한 부호, 첫 장의 부호와 동일한 부호를 계속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나요? 따라서 공비가 양수인데 A2가 10이죠. 그럼 두 장이 양수라면은 첫 장도 양수고 모든 항이 양수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잘 비교해 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비수열은 공비가 양수면 자 부호가 절대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근데 공비가 음수면 자 항을 한번 거칠 때마다 부호가 항상 바뀌죠, 그죠? 근데 등차 수열은 어떻습니까? 등차 수열은 부호가 바뀌려면 물론 등차도 안 바뀔 수도 있죠, 부호가 바뀌려면 딱 한 번 바뀌지 이렇게 여러 번 바뀔 수가 없죠. 언제 바뀐다고 했나요? 바로 첫 장과 공차의 부호가 다를 때 딱 한 번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등차 수열에서요. 여러분 등차 수열에서는 A1, A2, A3, A4, A5가 있을 때 A6까지 할까요? 누가 같다고 했죠? 그 놈은 항상 같다고 했죠. 그 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 항과의 합과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의 합과 세 번째와 끝에서 세 번째 합이 항상 같다고 했죠. 우리가 이것을 스님이 뭐라고 했죠? 그놈이라고 했죠. 그놈. 그놈은 항상 같죠. 맞나요? 근데 그놈이 만약 이 두 개에 대해서 0이라면 모든 그놈이 다 뭐가 된다? 0이 되고 그죠? 심지어 여기에
홀수계가 되어서 가운데 한 개 있는 항도 심지어 0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은 두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항의 합과 같고 세 번째와 끝에서 세 번째 항의 합과도 같다고 그랬죠. 그놈이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등비는 원래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니까 등비는요, 그놈을 뭐한 것끼리 곱한 게 같습니다. 그놈을 곱한 게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1, 2, 4, 8, 16, 32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32고, 이렇게 곱하면 32고, 이렇게 곱해도 32가 되죠. 그래서 등차는 더한 게 다 같고, 등비는 거꾸로 그놈이 완전 무엇입니까? 곱한 게 그놈이 되겠죠. 그죠? 곱한 게 항상 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 내용을 알면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공비가 양수라고 했는데, 자, A2가 두 번째 항이 10이고, 네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100이죠.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네 번째가 할 때는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된다? 두 칸 차이니까 두 번 곱해주면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가 곱해졌습니까? 10이 곱해졌죠. 아, 따라서 이 수열의 공비 R 제곱이 얼마다? 10이죠. 따라서 R은 얼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맞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10이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등비수열에 자 A1, A3, A5 즉 홀수 번째 항을 A19까지 다 곱해 놓은 결과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마라고 생각하면 되죠? 바로 A2가 10이니까 A1은 바로 공비 루트 10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된다? 루트 10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루트 10이 되죠. 아, 그러면 이 수열은 공비도 루트 10, 첫째 항도 얼마가 된다? 루트 10이 되네요. 그러면 이 19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첫 장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된다? 첫 장과 19번째 항은 18칸 차이니까 18칸 차이니까 이 A19를 구할 때는 첫 장이 있는데 그 공비 루트 10을 몇 번? 18, 18칸 차이니까 18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루트 10 곱하기 루트 10의 18제곱이니까 얘는 바로 루트 10의 몇 제곱이 된다? 19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자, 비록 여기에서는 모두 다 곱한 것이 자, 순서대로 A1, A2, A3 다 곱한 게 아니고 홀수 번째 항들만 뽑아냈으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홀수 번째만 뽑아내도 등비수열이거든요. 그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그놈 이 두 개를 곱한 것이나 A3 앞에 A 얼마겠습니까? 17을 곱한 것이나 모두 다 어떻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1과 A 첫 번째 항과 A 19번째 항을 곱하면 루트 10과 루트 10의 19제곱을 곱하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10의 몇 제곱 되겠습니까? 20제곱 되겠죠. 20제곱. 밑이 루트 10이고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루트 20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게 몇 쌍 나오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1, 3, 5, 7, 9 홀수니까 1부터 19까지를 세려보면 10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첨자만 보면 1, 3, 5, 7, 9가 홀수면 얘도 등차수열이잖아요. 그죠? 2n-1 맞습니까? 공차가 2니까 2n-1이 되겠죠. 그게 바로 19번, 19라는 것은 몇 번째가 되나요? 넘어가면 20이니까
n이 10이 되죠. 따라서 요 19는 1, 3, 5, 7, 9로 가면 열 번째의 숫자니까 이 항이 모두 다 10개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곱한 건데 바로 한 쌍, 즉 두 개를 곱한 게 이거니까 그러면 이런 게 몇 쌍 나올까요? 5쌍 나오겠죠. 따라서 얘를 몇 번 곱해줘야 된다. 5번 곱해줘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전체에 몇 제곱이 된다? 5제곱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루트 10은 우리가 무엇으로? 10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놈의 20제곱에 다시 몇 제곱이다? 5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하고 20하고 곱하면 10이 되고 5하고 10하고 50이 되어서 10의 50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등차는 어떻게? 바로 그놈이 바로 모두 다 같으면 그놈이라면 여기서 두 수를 만 거죠? 더한 게 모두 다 같으면 등비는 쌍으로 어떻게? 곱한 값이 모두 다 같다는 것을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1, 3, 5, 7, 9로 등비수열을 홀수 번째 항들만 다 가지고 와서 새롭게 곱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자체도 바로 무슨 수열이 되어버린다? 바로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982번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등비수열이 모든 항이 양수란 말은 바로 무슨 말이죠?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앞에서도 정리했지만 공비가 양수면 모든 항의 부호가 다 같다고 했죠. 즉, 첫 장이 양수면 모든 항이 양수고 첫 장이 음수면 모든 항이 음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비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공비가 음수면 부호가 번갈아진다고 했죠. 첫 번째 항이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항이 되고 첫 번째가 항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 모든 항이 양수란 말은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란 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등차 수열은 부호가 바뀌려면 딱 한 번 바뀌고 안 바뀌려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A2가 18이고 A9가 A7의 관계는 바로 A7을 9분의 1배한 것이 A9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A6의 값을 A 여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바로 이 두 번째 식에서 양변을 A7로 나누면 우리가 양변을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되잖아요.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모든 항이 양수니까 A7도 일곱 번째 항도 양수니까 양변을 나눠도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자 A 아홉 번째 항에서 일곱 번째 항으로 나눴다는 말은 바로 공비가 몇 칸 차이 요게 두 칸 차이 나니까 바로 R 제곱이 얼마나 의미한다? 9분의 1을 의미하죠. 맞습니까? 따라서 R은 얼마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바로 공비가 모든 항이 양수므로 공비도 양수가 되어서 R은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6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A2가 18이니까 자, 2와 6은 몇 칸 차이입니까? 바로 4칸 차이니까 18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된다? 4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R 제곱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변을 각각 제곱해주면 바로 R 4제곱은 얼마 된다? 81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18 곱하기 81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로 약분되나요? 9, 9, 81.
V 18이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A6은 9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일반항을 가지고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등비수열의 뜻, 정의에 따라서 풀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583번입니다. 자, 등비수열 N에 대하여 자, 다음 두 식이 성립할 때 자, A2와 A4, A 여섯 번째 항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죠. 우리가 등차에서도 이런 스타일을 봤는데 지금 이 두 조건을 보면요. 자, 1, 2, 3, 4, 5, 6으로 자, 하나씩 바로 이 항번호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A1과 A4를 본다면 바로 R이 몇 번 곱해지면 됩니까? 세 번 곱해지면 되죠. A2와 A5를 봐도 R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되고 A3와 A6을 봐도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주어진 첫 번째 식에다가 이 전체의 R의 세제곱을 곱하면 바로 뭐가 된다? 2줄이 되는 거죠. 자, 분배 법칙을 하면 등차와는 조금 다르죠. 분배 법칙을 하면 이 식이 나오잖아요. 즉, 첫 번째 줄에서 R 세제곱을 하면 두 번째 줄이 되니까 6이 40, 48이 됐다는 말은 얼마를 곱해진 거예요? 바로 8을 곱한 거죠. 자, 따라서 R 세제곱이 바로 얼마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조금 더 설명한다면 A4는요. A1 곱하기 R 세제곱으로 볼 수가 있죠. A5는요. A2 곱하기 R 세제곱으로 볼 수 있죠. A6은요. A3 곱하기 R 세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그게 지금 4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에 바로 무엇이 있으니까 바로 R 세제곱이 있으니까 R 세제곱으로 이렇게 묶어 보면 이게 48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 A1, A2, A3를 더한 게 6이니까 결론적으로 6에다가 R 세제곱을 한 게 48이 되므로 R 세제곱은 바로 8이 되어서 바로 R은 얼마가 된다? 자,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실수값은 R이 이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비를 찾아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물어보는 것은 2, 4, 6으로 짝수 바로 항, 2, 4, 6번째 항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씩 커지는데 두 개씩 커지니까 어떤 규칙성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을 구해서 일반 항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자, A1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2는 AR이 되겠죠. A3는 바로 AR 제곱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6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R이 2니까 바로 A 플러스 바로 2A 플러스 여기는 4A가 되겠죠. 얘가 6이 되니까 7A가 6이니까 바로 첫 번째 항은 얼마다? 7A가 6이므로 7분의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도 찾아냈고 공비도 찾아냈으니까 일반항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항을 작성해도 되고 A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 7분의 6에다가 2를 한 번만 곱하면 되겠죠. A4는요. 7분의 첫 번째 항에다가 2를 몇 번 곱하면 되나요? 세 번 곱하면 되나요? 자, A6은요. 7분의 6에다가 바로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됩니까? 다섯 번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바로 첫 번째 항과 한 칸 차이, 세 칸 차이, 다섯 칸 차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7분의 6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7분의 6으로 묶으면 2 더하기 2의 세제곱 8,
2의 다섯 제곱 바로 32가 되어서 바로 얘가 42가 되겠네요. 따라서 7분의 6 곱하기 42를 하면 76이 4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규칙성이 있을 때는 이 좌변에다가 자 공비를 세 번 곱하면 두 번째 줄이 되니까 자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두 칸씩 떨어져서 규칙성이 없을 때는 또 우리가 첫 번째 항을 충분히 이 첫 번째 줄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일반항을 작성해 본다면 A에는 첫째 항 7분의 6에다가 공비 2에 n-1이 n-1제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알면 모든 항을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대로 뜻으로 생각하면서 공비를 몇 번씩 곱하면 되는지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984번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비 또한 양수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럴 때 다음 두 식이 성립할 때, 자, A3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 또한 바로 일반항을 가지고 여러분들 A4, A8, A2를 다 바꾸어줘서 우리가 처리해도 되겠는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A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3을 X로 두겠습니다. A3을 X로 둬버리면요. A4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자, X에다가 공비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거에 바로 무엇이다? 제곱이 바로 A8. 즉, A8은 바로 X, A3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되겠다? 바로 다섯 칸 차이니까 5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x 제곱 r 제곱이 되고 x 곱하기 r 다섯 제곱이 되는데 자, 첫 번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죠. 그러면 이 x 또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x 하나 없애주고 r 두 개 없애주면 결론적으로 이 x는 무엇과 똑같아? 공비의 세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니면 얘를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A4의 제곱이니까 A4 곱하기 A4를 A8로 이뤄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모든 항이 양수니까 바로 A4도 양수겠네요. 따라서 A4 하나로만 나누어 준다면 A4분의 A8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바로 뭡니까? 네 칸 차이니까 공비의 4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4는 무엇이죠? A3이 X니까 X에다가 R 한번 곱해주면 되죠. 그럼 R이 4제곱인데 바로 R은 바로 양수니까 이렇게 해서 X는 R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일반항을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2는 A3가 X니까 바로 이 A3에서 공비를 한번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배의 A1은 그러면 A3에서 공비 몇 번으로?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x가 r 세제곱이잖아요. x가 r 세제곱이니까 x 자리에 r 세제곱을 대입하면 여기는 r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바로 r 제곱이 약분되어서 r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3이 0이 되니까 r 마이너스 3, r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공비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3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A3가 X인데 이 X는 바로 R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므로 A3는 바로 R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7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꼭 이런 풀이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일반항을 가지고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되는데, 자, 선생님은 보통 또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니까 첫 번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라는 것은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